내가 너무 앞에 나와 있어 머리가 커 보인다고 뒤로 가고 둘 다 뒤로 계속 가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에서 매주 테슬라 관련 뉴스 그리고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테슬라 소식. 저희가 이 소식 코너 이름을 좀 어떻게 멋지게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댓글에 좀 장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튜스데이 테슬라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 우리 차량 펌웨어가 2020.45 뭐 이런 식으로 몇 주차 이런 식으로 펌웨어 버전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우리도 그냥 2020.45주차 테슬라 소식. 일단 심플하게 좀 더 좋은 이름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하시죠.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린 첫 번째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전체 장도 안 좋았지만 테슬라 주식도 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죠. 네, 사실 뭐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뭐 테슬라만의 고유의 이슈로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게리 블랙이라고 리스트 출신이고 이제 지금은 뭐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테슬라를 이제 추적해 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뭐 주가 관련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2021년 EPS 추정치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고요. 그다음 빨간색이 21년 이제 추정 EPS의 이제 변동사항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크게 의미는 없고 어쨌든 이 트렌드로 봤을 때 EPS가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르고 EPS가 빠지면 주가도 좀 빠지는 그런 이제 약간 그 경향성을 보여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가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지금 이제 10월 14일 이후로 보시면 추정 EPS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EPS는 10월 14일 이후로 18%가 증가한 반면에 추정 EPS는 증가한 반면에 테슬라의 그 주가는 16%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이제 회사의 실적에 대한 미래 전망이 급격하게 개선이 됐거나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그다음에 4분기도 역대급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난 3월 이전처럼 코로나 같은 그 대외 악재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폭락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전체적인 이제 주가가 다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요건이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 추적을 해왔을 때 EPS와 테슬라의 주가는 같이 가는 흐름을 보였고 지금은 EPS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길게 놓고 보면 다시 주가는 EPS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이익을 많이 내면 주가도 그만큼 반영을 해서 기업의 가치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저도 갑자기 마음이 놓이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장기 투자자 입장이니까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제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FSD가 지금 베타의 베타 테스터들에게 배포돼서 인터넷에 엄청 화제잖아요. 그 찍은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유저들하고 대화를 트위터로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제가 예전에는 그 일론 머스크 별명을 고객 담당 CEO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기업의 CEO하고는 행태가 완전
다르니까 그냥 일반 그 고객들하고 그냥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 1인 PR 부서죠. 네, 핵심 사업인 FSD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네. 제가 좀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뉴럴넷의 학습이 이걸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뉴럴넷이 좀 과대평가를 한다나 봐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완벽하게 이렇게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실에 직접 대입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일론이 했더라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웨이모라든가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 네. 테슬라와 같은 형식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테슬라처럼 현실 세계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 외국의 베타 테스터들은 그 차를 자기가 끌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웨이모처럼 어떤 초정밀 지도가 구축된 그 지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이 지금 한 말도 현실은 어떤 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테슬라의 방식이 그런 다른 비테슬라 방식 회사 자율주행 회사들하고는 그런 큰 차이가 있고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크게 차이가 나는 순간이 아마 올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현실이 가장 어려운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를 새로 배포를 했는데 운전자의 개입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3번 정도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이제 한 2번만 하면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어지는 거고 또 한 유저가 그러면 나머지 운전자의 개입 2번 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완벽한 자율주행인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보다는 더 실수가 줄어드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저도 그 외국 유저들의 그 쌓인 동영상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좀 모아가지고 그 재미있는 순간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테슬라의 4분기 그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레이어드님 자료,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FSD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000불이 인상이 돼서 10,000불이 됐죠. 원래 소프트웨어 8,000불. 하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거의 이제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팔린다는 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 테슬라를 샀을 때 고객의 한 절반 정도가 이 FSD를 같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4분기 때 지금 이제 추정되는 대로 뭐 10만 대라는 거는 이제 그 트로이라고 해서 트위터에서 테슬라 유명한 분이죠. 인도량 네, 맞추기로 네.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의 뭐 정확도가 거의 95% 이상이라서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로이님이 이제 예상한 숫자가 18만 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테슬라 3분기 IR 자료에도 보시면 그 현재까지 프리몬트 공장과 상하이 공장에서 다 합쳐가지고 84만 대 생산 캐파를 달성을 했다라는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84만 대 연간 생산할 수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11로 나누면 한 달에는 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기 석 달 동안은 21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만드는 제품을 모두 다 판매한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21만 대도 판매가 가능한 거죠. 수요만 있다면. 네. 그런데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한 열흘 정도, 20일 연휴 기간이니까 빼고, 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제품이 인도되기 전에 물류로 이제 이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는 되었지만 인도는 되지 않은 물량.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빼준다고 하면 대략 한 뭐 18만 대 이상은 충분히 팔 수 있겠다라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게 보통 딜러가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딜러한테 넘기면 매출로 잡아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방식은 딜러가 없고 직영이기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차가 가야만 매출로 인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또 테슬라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밀어내기라고 해서 딜러한테 그냥 다 넘겨버리고 매출로 이렇게 회계 그런 장난을 못 치는 거죠.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한 18만 대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뭐 18만 대라는 게 이제 근거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종환님은 네. 4분기 전망 몇 대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그 수요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한 19만 대 정도. 19만 대. 네, 이건 뭐 사실 그냥 예측입니다. 네. 저는 그럼 18만 5천 대. 커피 내기 하시죠. 네, 좋습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 정도 되면 1월 나올 정도에 그렇죠. 아마 발표가 날 텐데요. 누구 말이 맞을지. 네. 자, 그래서 FSD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2,000달러가 인상됐잖아요. 그 네.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4분기 때 18만 대가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절반만 FSD를 구매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000불 정도가 더 인상이 됐으니까 네. 3분기 대비해서 순증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99만 대 네.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대략 한 180밀리언,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대비해서는 한 2천억 정도에 커질 수 있는 룸이 예상보다 더 네, 늘어날 수 그렇죠. 있다. 그 다음에 그 FST가 지금 베타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연말까지 이게 베타 버전이 아니라 퍼블릭에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네, 아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가 된다, 다 배포가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이연 매출, 네.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FSD 패키지를 팔고 있지만 이게 완전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팔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매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기능을 제공할 때 완벽하게 다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 기준 때문에 네, 그렇죠. 돈은 이미 받았지만 네. 회계상으로는 기능을 다 제공하지 네, 않았기 네. 때문에 그 조금씩 늘려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가지, 1에서 10가지의 기능을 제공할 건데 지금은 우리가 5까지만 주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 다 줄 거야.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돈을 미리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죠. 정말 이제 네, 맞아요. 5까지는 우리가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기능을 줄 때마다 이제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네. 회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연 매출로 잡혀 있는 게 약 한 1조 3천억, 1233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게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연 매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인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매출로 이미 됐고 나머지가 이제 이연 매출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 더 인식을 하더라도 123밀리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00억, 1,400억 정도는 되는 거죠. 뭐 이게 몇 프로나 인식을 더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말까지 베타 버전이 퍼블릭에게 배포가 된다고 제 하면 생각엔 4분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FSD 그렇죠. 기능이 지금까지 전혀 배포가 안 되다가 네. 지금 12월에 배포가 됐으니까 네. 4분기에는 당연히 인식을 해야 맞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아마 일부 어느 정도 기능까지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4분기 내에 퍼블릭 릴리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미니멈으로 봐도 10%, 많게는 한 30%까지도 추가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으니 보수적으로 10%만 인식된다라고 보고 그래도 한 123밀리언, 그러니까 한 1,300억 정도는 추가로 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론 머스크의 주식 보상 비용, 그러니까 스톡 옵션으로 주는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평균에 비해서 그 분기에 비해서 한 140밀리언 달러 정도가 더 비용으로 지출이 됐었고요. 이에 수반하는 세금도 한 130밀리언 정도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합치면 270밀리언 정도 되잖아요. 근데 4분기 때는 3분기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270밀리언, 3천억이 넘는 금액이 또 네. 이익으로, 비용이 아니라 이익으로 추가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이걸 명시적으로 몇 대를 팔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애널리스트가 묻는 질문에 CFO랑 CEO가 뭐 연간 4분기 때 18만 대 정도는 무리 없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의 뭐 시인한 셈이 된 거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 추가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FSD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 180밀리언 정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FSD 베타 버전에 대한 이연 매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23밀리언 정도는 또 추가로 수익 인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식 보상 비용, 스톡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4분기 때 아낄 수 있는 비용이 한 270밀리언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이 고스란히 또 이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18만 대 정도가 이제 인도가 된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4만 대 정도가 더 팔리는 거잖아요. 4만 대가 더 팔린다고 하면 테슬라 자동차 한 대에 한 5만 불 정도 평균 가격을 보면은 이게 한 2,000밀리언, 그러니까 2조가 넘는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률을 5%라고 가정해도 3분기 때는 9.7%였습니다. 9.2%였죠. 죄송합니다. 근데 5%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100밀리언, 한 1,000억 이상은 충분히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 더해보면 여기서부터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뭐 결과만 아셔도 됩니다. 결국 이제 갭 순이익과 non-갭 순이익으로 나눠지는데, 3분기 때 갭 순이익이 331밀리언이었는데 추가로 673밀리언을 더하게 되면 1,004밀리언, 그러니까 이제 1조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갭 기준이고요. non-갭 기준으로는 3분기 때 874밀리언이었는데 이번 분기 때 533밀리언 정도를 추가로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더해보면 1407밀리언, 네.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순이익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분기에 이제 그 매출이 10조가 넘어가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견실한 회사가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EPS로 non-GAAP 기준 EPS로 이걸 환산해 보면 대충 한 1.1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컨센서스가 0.75인데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분기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진다면 EPS가 4가 넘어가게 됩니다. 4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400불 밑으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EPS는 4가 넘고 주가는 400불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는 10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정말 상전벽 해야 할 노릇이죠. 왜냐하면 뭐 거품이 다 1,000이 넘는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불과 3분기 그 실적 발표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이에요. 뭐 2분기 PER, 때만 해도 1,000이 넘는다. 1,200이 넘었어. 1,220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3분기 때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다 올라감으로써 지금은 이제는 뭐 10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렇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ER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로나나 미대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가 많겠지만 이미 PER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기의 주가 흐름도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올해 3분기, 4분기가 참 테슬라 역사상 재무적인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그 4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추가 근거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들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에서 모델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또 중국 소식을 많이 이제 전달해 주시는 레이라는 트위터가 있거든요. 그분의 이제 최근 트위터인데요. 보시면 중국에서 만든 모델 3 LFP 배터리를 장착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버전이 중국으로 최근에 7,000대가 수출이 됐죠. 11월 초에도 두 번째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출이 이제 중국 쪽에서 유럽으로 나가고 있고요. 유럽은 워낙 지금 물량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내부의 어떤 규칙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하이 내에서 생산된 차만 운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내용이 좀 바뀌면서 당연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적어지겠죠. 다행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내 매장에 와서 그 찾아보는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장별로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뭐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보통 그 주문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제품을 받기까지 이제 인도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4주에서 6주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뭐 한두 주만 더 지나더라도 중국
또 거의 솔드아웃 되는 거랑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달부터 이 부분을 공식화하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이제 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 네.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한 건 아니지만 이번 가격 인하에 발맞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리미트를 그 가격을 중국 정부의 보조금 리미트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보조금을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플러스가 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도 지금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자동차 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싼 전기차들은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네.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율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몇 달 전에 본 기사인 것 같은데 3교대로 돌리기 위해서 그 인원을 뽑는다라는 얘기들이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 또 레이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뭐 3교대를 위한 그런 부분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채용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역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아니면 그 감원하거나 그런 데가 많은데 오로지 유일하게 테슬라만 늘리고 있다.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복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사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그 홈페이지,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를 가보신 분들에 따르면 과거에 대비해서 주문 후에 이제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뭐 모델 3Y, SX 할 거 없이 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주에서 9주, 모델 Y는 롱레인지가 6주에서 9주, 퍼포먼스 버전이 7주에서 9주, 모델 SX 같은 경우에도 6주에서 9주로 과거에 뭐 3, 4주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9주면은 내년 인도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내년 물량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한 1, 2주만 더 빨리 신속하게 하고 인도도 빨리 한다라고 하면은 18만 대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이제 국가별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셧다운이 뭐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변수겠네요.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그것만 아니라 테슬라 고유의 어떤 그 역량이 역대급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4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수요도 충분히 있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고 2020년 3분기, 4분기가 테슬라 성과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되는 그런 분기가 될 것 같네요. 4분기가 그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기를 바라보고 그러면 2020년 한 해도 엄청난 4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들으셨고요. 다음은 배터리 데이 이후에 이 배터리 관련 얘기 조금만 전해드리고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화학하고 현대차하고 MOU를 체결하고 배터리를 리스를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전기차에 그런 뉴스가 나왔고 또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참 참신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차의 배터리는 내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 보조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폐차할 때 그 배터리를 회수해서 어떻게 재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뭐 계획도 없고. 로드맵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법에만 그렇게 명시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리스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그게 꽤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전기차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배터리라면 그 2천만 원에 대한 리스비만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내고 나머지 3천만 원 차값만 내면 되니까 그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가격이 싸지니까 전기차의 가격이.
그렇게 되면 아마 전기차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 배터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과연 LG에서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생산할 능력을 단기간 내에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어렵냐면 지금 테슬라의 어쨌든 LG 배터리는 테슬라의 4680 셀을 생산할 것처럼 루머가 다 나왔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테슬라가 그 많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파나소닉도 엊그저께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자기네는 배터리 데이 끝나고 나서 바로 네. 그 기가 네바다 그쪽에 배터리 라인을 4680 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파나소닉, LG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테슬라가 자체 생산. 네.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LG화학도 아마 분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연금에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테슬라라든가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LG 배터리 부분 그쪽에 투자하기도 쉬울 거고 근데 테슬라 쪽에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납품할 계획이면서 현대차에도 또 그렇게 많은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리스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국내 전기차 보급에는 엄청 획기적으로 개선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터리에 정말 적극적으로 절박하게 투자를 하고 앞으로 정말로 그 많은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 연초부터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해서 약간 비밀스럽게 뭔가 배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잘 공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네. 루머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벌써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4680 셀을 그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 옆에 이제 카토로드라고 있는데 자동차 인증도 그 우리나라 교통환경공단 직원들이 그 현지 공장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차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서 인증을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출장지를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카토로드. 네.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 말고 카토로드에 무슨 R&D 센터도 있고 여러 설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4680 파일럿 생산 설비를 지금 갖췄는데 어떤 분이 저녁에 한번 가봤더니 불이 안 꺼지고 주차장에 차가 네. 풀로 가득 차 있더라. 전형적인 테슬라 스타일이죠. 네. 거의 그 갈아 넣고 있는 거죠 지금 일론이. 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종업원이 된다 그러는데 100명씩 교대로 기준으로 났던 것 같아요. 3교대면 그 네. 정도 되고 하루에 8시간씩 해서 그만큼 절박하게 지금 교대로, 네. 배터리 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들은 미래의 꿈을 정말 잘 이렇게 막 화려하게 물론 테슬라 물론 일론 머스크도 공격은 많이 받죠. 트위터로 너무 허풍을 많이 떨고 실적으로 주가에서 까먹는다 뭐 이렇게 네.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허황된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하게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는 회사인지 네. 아닌지는 잘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번 배터리 때 테슬라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아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글로벌 총 수요가 아마 한 200에서 200기가 넘고 300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테슬라가 거의 한 40기가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30년대까지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3테라. 네. 네. 그러니까 3000기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수급할 게 7테라. 총 10테라와트의 배터리를 연간 사용을 할 테니 그 중에서 절반은 자동차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ESS로 쓰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그 정도면 온 세계를 다 배터리 공장으로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배터리 때 나왔다는 거 지금 보시면 그 뭐 테슬라의 그 카토로드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 그게 10기가와트예요. 10기가 그리고 짜리죠, 네. 베를린에 지금 짓고 있는 게 40기가. 네. 그리고 텍사스에 하는 게 60기가. 네. 근데 테라 무슨 그 공장을 얼마나 많이 더 지어야 되는 대신에 그 배터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재 그 기가 네바다랑 비교하면 면적도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총 드는 비용도 지금 드는 비용의 20분의 1 정도까지 줄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효율성, 공간적인 자본적인 효율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만드는 또 그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시아 쪽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따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뉴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슈퍼차저가 유료화가 됐잖아요. 네. 오너들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공용 급속 충전 이제 인프라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차데모 방식의 충전기는 더 이상 설치를 하지 않고 대부분 DC 콤보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DC 콤보 충전기를 테슬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오너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듣자 하니 테슬라 코리아에서 그 어댑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근데 네. 그게 정확하게 사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 활동 열심히 할 때도 이 부분을 이제 그 코리아 그 테슬라 유저 입장에서는 가장 페인 포인트다, 가장 이 부분이 좀 취약점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많이 하셨군요.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일부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계속 들었던 말이 진행 중에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어왔고, 최근에는 좀 뭐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진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사실 이제 그 개발은 본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이제 일부 테슬라 커뮤니티들한테 안내문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뭐 앞으로 특정 시점이 되면 이제 안내를 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돼 있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조만간 이제 인증 절차, 공식 인증 절차가 시작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DC 콤보 CCS1이 있고 2가 있는데, 유럽은 CCS2고 2 방식이죠. 우리는 CCS1인데 미국도 CCS1이니까 네. 그걸 만들면 미국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방식이 똑같으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금 차데모 어댑터도 보면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무겁고 무겁고. 굉장히 크죠. 네. 그게 아마 뭐 이건- 충전기와 차량 통신 모듈 같은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의 이제 CCS2 어댑터를 보면은 되게 조그만하고, 네, 요만하죠. 차량을 딱 젠더만 있죠. 센터에 가지고 가가지고 뜯고 뭔가 차량 내에 설치를 하고, 리트로핏이라고 하는, 네, 대신에 충전할 때는 조그마한 J177처럼 아주 컴팩트한, 젠더만 딱 네, 남겨놓는. 그렇죠. 거. 네. 그렇게 지금 유럽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개발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그런 방식이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 차데모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이게 충격에도 좀 약한. 그럼요. 트렁크에서 꺼낼 때도 너무 번거롭고 그래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개선품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 나왔던 그 젠더형 충전기고, 차데모로 따지면 그 무겁고 뚱뚱한 부분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어떤 방향이었다면, 이번에 나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럼 봅니다. 인증 네. 절차만 빨리 끝나면 뭐 조만간 네. 발표될 수도 있다. 근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이제 리트로핏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전 우리 모델 SX도 반나절 유럽형에서 미국형으로 바꿀 때 한 네. 6개월 걸렸잖아요. 네, 그 차 한 대당 거의 한 3시간에서 그러니까요. 다 센터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한 3시간씩 지금 모델 3 포함하면 이제 10,000대가 넘는데, 그걸 과연 리트로핏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도 생기긴 하네요.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겠죠. 모바일 서비스를 어떻게 동원을 한다던가, 뭐 센터도 많이 생기긴 했으니까 네. 나눠서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추가로 또 열리는 센터도 또 뭐 더 그렇죠.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다. 네, 그걸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저희가 한 30분 이내로 항상 만들려고는 하는데, 네. 워낙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많아서 네. 이게 30분 이내로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이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이번에는 안 까먹고 제대로 하시네요. 다음 주에 좋은 소식